25년 뒤에 저예요. 뭔가 짠해. 그리고 여기 건담 있습니다. 건담. 드디어 한국관에 왔습니다. 솔직히 이게 왜 한국관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버프입니다. 오늘 저는 오사카 엑스포에 와 있어요. 원래 여기도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여행을 즉흥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획형의 인간의 즉흥적인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엑스포도 즉흥적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파빌리온들을 들어가려면 예약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 예약이 뭐 2달 전, 7일 전, 그리고 뭐 3일 전 이렇게 열리는데 저는 갑자기 오게 되는 바람에 아예 다 예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예약도 없이 엑스포에 입장만 할 수 있는 티켓만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일반 대기로도 뭐 파빌리온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대기 시간이 5시간 뭐 이렇게 걸린 게 있었대요. 오늘 제가 아무 계획 없이 왔을 때 오사카 엑스포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를 한번 카메라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스포를 예약을 하시게 되면은 입장 가능한 시간을 예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입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을 서러 왔더니 여기에 시간대별로 줄을 설 수 있도록 따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11시, 10시, 9시 뭐 이런 식으로 줄 서야 되는 장소가 다릅니다. 저는 11시여서 11시 줄로 한번 가볼게요. 분명히 9시랑 10시는 사람이 되게 많고 11시는 원활하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홈페이지에 11시로 했는데 11시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그래서 제가 11시에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11시 1분이거든요 진짜 몇 시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짐 검사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11시 1분이니까 몇 시에 들어갈 수 있는지 기록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입장합니다. 오케이です. 오, 이제 입장합니다. 11시 32분이에요. 입장하기까지 30분 걸렸습니다. 30분. 지금 4월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더워요. 진짜 한여름에 오면 진짜 덥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짐 검사가 오래 걸릴까 하고 봤더니 음료를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페트병에 든 음료만 들어갈 수가 있고, 페트병을 또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이걸 또 무슨 성분 검사 같은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계 넣고 빼고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페트가 아닌 캔 음료, 칸타타 같은 그런 종류의 병이 있죠. 이런 것도 다 뺏겨요. 안 돼요. 오로지 페트병에 있는 물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예 안 가져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앞에 계시던 분 여자분은 편의점에서 캔으로 막 엄청 많이 사가지고 오셨는데 다 뺏기셨어요.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 11시 예약이다 그러면 11시 꼭 맞춰서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기 시간 예약한 것보다 더 일찍 와서 줄을 서 있으면 11시간대 안에서, 그룹 안에서 더 빨리 줄 설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간대 안에서도 또 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좀 일찍 가는 게 좋다. 저는 10시 반에 도착했는데도 이렇게 11시 반에 입장을 했으니까 1시간이 걸린 거죠. 입장하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이 거대한 목조 건물입니다. 그랜드 링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둥글게 되어 있고 이 둥글게 되어 있는 안에 바로 이 엑스포 파빌리온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파빌리온 예약에 실패했잖아요. 어차피 2달 전, 7일 전 아예 못하고 3일 전 것도 들어갔는데 아예 예약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느냐? 방문한 날 입장하고 10분 뒤에 현장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10분 있다가 한번 현장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마파크에서 쌓은 내공을 가지고 폭풍 검색을 막 한 결과 바다 관련된 무슨 파빌리온이 있나봐요. 거기가 바로 예약이 돼가지고 거기를 잡았고, 이게 약간 테마파크처럼 뭐 하나를 예약했을 때 그 예약을 취소하거나 그 예약을 소진해야 다음 예약이 가능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티켓 살 때도 느꼈지만 이 오사카 엑스포의 그 홈페이지랑 앱이 정말 거지 같아요.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렇게 잘 못 만든 앱이랑 홈페이지는 처음 봤어요. 홈페이지는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너무 복잡하고 파빌리온 하나를 예약해야 된다 했는데 뭐 안 됐어요. 잘. 그래서 다음 거 해야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처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도 있고 도쿄에 디즈니도 있고, 디즈니는 유니버셜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런 앱 잘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어쨌든 예약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오션관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약한 게 블루오션돔이거든요. 앱에서 블루오션돔을 한국어로 쳐도 영어로 쳐도 안 나와요. 검색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나가는 일본 직원분 막 2-3분 막 붙잡고 물어봤는데 다들 모른대요. 직원들도 이 내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제 앱으로 일본어로 블루오션돔을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일본어로
검색을 해야지 나와요. 이렇게 할 거면은 앱을 뭐하러 만든 거야. 외국인은 소용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만 지금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예약 시간은 다 되어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이번 오사카 엑스포가 뭐 사람이 적다 적자일 거다 뭐 얘기하지만 평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아요. 드디어 사왔습니다. 이게 블루오션 돔인가 봐요. 블루오션 돔이라서 파랄 줄 알았는데 하얀색이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블루오션 돔 찾는다고 여기 엑스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 벌써. 입장했으면 다음 예약을 빨리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부 구경을 후딱 하고 빨리 다음 예약을 잡아야 돼요. 블루오션돔은 오시면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예약을 잡으시는 게 낫다. 요즘에 이렇게 돔극장 하면은 막 이렇게 누워서 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게 테마파크도 많다 보니까 예약하다가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 디즈니처럼 뭔가 하나를 예약하고 2시간 뒤에 뭐 다음 걸 예약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를 예약하면 그거를 소진을 하거나 취소를 해야지만 다음 예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후 12시인데 만약에 밤 8시 거를 예약을 했다. 밤 8시 이전에는 다른 걸 예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취소를 하거나 8시 거를 소진을 해야 되는데 8시가 돼야지 소진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이른 걸로 예약을 많이 잡아놔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시간 뜨는 것도 너무 불친절하게 뜨고 앱에 그 시간을 잡았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나가요.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을 안 하면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이거? 너무 불만이 많죠. 많은 테마파크를 다녀봤잖아요 제가. 테마파크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여기 건담이 있습니다. 이게 제 볼만하다고 들었는데 엄청 큰 건담이에요. 실물 크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 건담 파빌리온도 있는데 여기 너무 궁금한데 여기는 오로지 100% 예약제입니다. 예약을 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약이 열리는 시간대가 있어서 이 시간대에 와야지만 예약이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건담은 성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상으로는 예약이 다 찬 것처럼 나오는데 보니까 뭐 3시, 뭐 5시, 7시 이렇게 또 열린다고 하니까 건담은 반드시 예약을 성공해서 제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엑스포는 다 볼 수 있을 욕심으로 오시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요. 좀 더 미리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엑스포는 즉흥적으로 와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2달 전, 그다음 7일 전, 3일 전에 열리는 그런 예약과 그다음에 로터리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획을 하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르비아 파빌리온이고요. 다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파빌리온이라도 이렇게 구경해야죠. 외관이라도.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벨기에 파빌리온이래요. 유럽 연합 파빌리온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포켓몬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 포켓몬 잡는 게임 있었잖아요. 그 포켓몬고를 이 엑스포에서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저렇게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포켓몬고를 켜면 희귀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곳곳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들도 있는데 다 줄을 해서 엄청 서야 돼요. 여기는 또 스시로가 있습니다. 스시도 먹을 수 있나 봐요. Today closed? Yes, our reception is closed. I'm okay. sorry for booking. 지금 1시거든요. 오후 1시. 오늘 아예 이 모든 게 다 끝났대요. 오늘 예약이 다 끝나버렸대요. 먹는 것도 쉽지 않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평일이 이 정도면 주말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좀 사람이 적은 푸드트럭 있는 데로 왔고요. 여기 보니까 김치 야끼소바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야끼소바 하나, 김밥 하나 되지 않아요? 한국 분들인가 봐요. 야끼소바 하나 하고요. 예. 치킨 하나 주세요. 야끼소바하고 치킨 하나요? 네. 전체적으로 야끼소바에다가 김치 조금 올려주는 김치가 그냥 일반 김치가 아니고 약간 볶음 김치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닭꼬치입니다. 음식도 겨우 받았는데 자리도 겨우 잡았어요. 지금 합석하고 있거든요. 옆에 외국인분 계셔가지고 어색하긴 한데 이분도 어차피 혼자 오셔가지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맛은 그냥 그래요. 야끼소바가 10,000원이고 닭꼬치가 12,000원 정도 되는데 비싼 느낌이에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데선 비싸게 받아야지. 무조건 비싸게 받아라는 게 아니고 딱 그냥 이해할 만한 수준의 비싼 정도. 옆에 앉았던 외국인 분은 가셨고 근데 여기 또 일본인 학생 친구가 또 왔어요. 전체적으로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국적으로 다들 테이블 쉐어해서 앉아요 지금.
여기는 기타 국가들 다 모아둔 관인가 봅니다. 여긴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 한번 들어갔다 볼게요. 코엑스 전시장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와, 새집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나라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 나라의 전통 의상 같은 것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나라에서 만든 듯한 가방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였지? 드레스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파는 소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초콜릿 이런 것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권같이 판매하는 게 있대요, 스토어에서. 그럼 이렇게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스탬프를 찍는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부스마다 그래서 이 스탬프가 있어요. 도저히 앱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지도를 계속 뻥나고 검색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입구 쪽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도를 받으려고요. 아니, 지도가 무료가 아니었어요. 지도도 200엔을 내야지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지도 사는 것도 줄을 서야 돼, 이렇게 길게. What kind of language do you have? English or Japanese? 저는 이거는 그냥 무료로 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여기 입장권을 6만원, 평일이니까 6만원이지 주말에는 7만원이 넘거든요. 그 비용을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지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앱은 안 돼요. 앱은 진짜 안 돼요. 앱은 진짜 개선해야 돼요. 앱은 안 되니까, 검색이 안 되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파빌리온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도를 봐야 되는데 지도는 또 돈을 주고 사야 돼. 그게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나 여기에 뭔가 이렇게 평가로 온 게 아닌데 왜 더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지? 여기 보면 오사카 헬스케어 파빌리온이라고 있는데 건물 전체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이슈가 저한테 좀 큰 편이어가지고 이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체험하려면 이 밑에 있는 거의 양식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동의까지 해야 돼요. 일본에 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럴까요? 안 되는데? 앞뒤에 사람이 많아서 환호성을 지를 수 없지만 됐습니다. 예약 성공. 제가 등록한 QR코드를 하면 팔찌가 나오나봐요. 이 팔찌를 이 알 같은 거에다 대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어딘가 서 있으면은 뭐 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건강 정보인가? 아무튼 건강에 관한 게 나오겠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가서 뭐 하는 건가 봐. 피부하고 시각 등급을 안경 벗어야 된대요. 다 보이나 봐. 이번에 뇌 등급을 측정한대요. 시선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89인가? 오, 제가 시선 가는 대로 정답 처리하나 봐요. 와. 오, 또 뭐 이런 것도 하나 봐요. 근골격, 심혈관 체크래요. 저의 신체 측정 연령은 그래서 결국은 41살이래요. 충격. 미래의 저를 한번 볼 수 있는 건가 봐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체크하면은 저의 신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2050년에 저를 창조한대요. 우와. 제발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지? 저요. 늙고 있어. 이게 저래요. 25년 뒤에 저예요. 뭔가 짠해. 진짜 저럴 것 같은데. 미래의 버프예요. 사라지지 마. 아니, 왜 이렇게 슬프냐. 진짜 저렇게 늙을 것 같아서. 25년 뒤에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저런 모습이겠죠. 25년 전에 버프 모습이랑 지금은 똑같아요. 25년 뒤에 말씀해 주실 분들 계세요? 진짜 너무 그렇게 늙을 것 같았어요. 생긴 게. 저를 이제 스캔했잖아요. 저에게 맞는 뭐 식품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건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식품 샘플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터치를 하고 한국어 깜짝이야. 한국어로 눌러서 채소를 먹는 빈도가 가장 가까운 것은 채소 거의 안 먹어.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점은 양, 건강, 포만감이죠. 30분 이상의 운동을 실시하는 빈도는 주 2일 미만. 없으면 없네. 그 다음에 과자를 구매하는 빈도 3일에 1회 이하. 거의 안 먹어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25년 후에 바라는 내 모습은 건강하게 움직일 수 강인한 몸.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명식은 강인한 몸이 제일 중요하죠. 저에게 추천하는 샘플 제품은 1인분의 비타민 젤리 포도 맛이래요. 그러면 수령해달래요. 우와. 우와, 진짜 들은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나오는 게 다르네. 저는 젤리가 나왔어요. 뭔가 아까 전에 그 가이드맵 사는 것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또 이렇게 뭔가 주니까 또 금세 기분이 풀렸어요. 여기 뭔가 샤워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오, 샤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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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corner, you can try this much. 작은 그런 방울들이 나와서 손을 씻겨주는 그런 원리인가 봐요. 야, 나이스. 방울들이 나와요. 그게 느껴져요. 그 손에. 그게 씻겨지고 있는 그런 단계래요. 이게 아까 봤던 그 인간 세탁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미세한 방울로 몸을 씻겨주는 그런 미래 기계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서 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봐요. 시간 맞았으면 봤을 텐데. 여긴 다 같이 2050년의 자기 모습을 함께 보는 그런 스크린입니다. 달달한 게 필요했는데 맛있네요. 맛있어. 우선 예약이 됐을 때는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25년 뒤에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재밌었고 주는 것도 많고 정말 뭔가 진단해준 느낌이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지금 또 건담 체험하러 또 끝에서 끝으로 가고 있어요. 건담 파빌리온도 재밌겠지? 그럼 뭐 인기가 많은 만큼 뭐 재밌지 않을까요? 오후에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이제 건담 파빌리온 예약됐으니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담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예약이 되니까 좋네요. 예약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약이 됐으면 그만큼 좋은 거죠. 대기를 하고 있어도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다음 거 예약을 해야죠.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엑스포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디즈니나 유니버셜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이지만 열심히 예약을 해봐야 됩니다. テキサスコロニーいいな僕も行ってみたいな 우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컨셉인데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있어요. オザーバーです私たちが皆さんの案内役を務めます地球上空3万6000キロの静止軌道に浮かぶ巨大な宇宙ステーション 이래야 엑스포지. 진짜 테마파크 온 것 같아요. 우와. 皆さんこんにちは。本日はスペースキャビンにご搭乗いただきでもオーロラって北極や南極で見えるものじゃないのもうすぐ高度1万キロです本格的に宇宙だ 와, 진짜. 건담 팬이 아닌 저도 아주 약간 울컥하는데 건담 팬인 분들은 아주 오열하게 했어요. 오열. 진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는 게 뭐 디즈니나 유니버셜 수준은 아닌데 엑스포에서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퀄리티긴 해요. 할 것으로 만들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냥 서서 관람하는 거예요. 서서 관람하는 거니까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스크린을 잘 활용하고 진짜 우주선 내부처럼 꾸미려고 노력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건담은 추천. 오사카 엑스포 내에서 그나마 좀 어트랙션 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면 나쁘지 않아요. 저도 다 체험한 건 아니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담만큼 재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미쳤다. 정말 여러분들 신발 편한 거 신고 와도 다리가 아픕니다. 진짜 커요. 저 아직 반도 못 돌았는데 진짜 다리 아파요. 파빌리온이 제가 원하는 대로 동선대로 이렇게 예약이 잡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왔다 갔다가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꼭 편한 복장, 편한 신발 신고 오셔야 되고 체력 만땅으로 채워서 오셔야 되는 거고요. 한국관 예약 성공했습니다. 취소표 바로 잡았어요.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계속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 취소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계속 눌러보면 취소가 웬만하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보통 테마파크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스템도 힘들고 크기도 크고, 옛날에 제가 대전 엑스포를 어렸을 때 갔을 때는 다크라이더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타면서 뭐 에너지관에서 보는 거였나? 그래서 저는 뭔가 타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엑스포라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이 엑스포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등록 박람회 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각 나라가 자기에 맞게끔 그 돈을 내고서는 이제 개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 박람회라고 있어요. 인정 박람회는 그 나라에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돈을 대가지고 하는 박람회. 그래서 그 등록 박람회가 조금 큰 거고, 그게 5년에 한 번씩 열리고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대요. 지금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게 등록 박람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작은 규모고, 작은 만큼 뭐 3개월 정도까지만, 그 짧은 엑스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정 박람회. 그게 바로 대전 엑스포였고 여수 엑스포였던 거예요. 저는 다 같은 엑스포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를 알고 나니까 아, 대전 여수 엑스포와는 또 다른 느낌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집트에 대한 묘한 환상이 있어요. 제가 모험, 미스터리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이집트를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집트 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집트 여기는 따로 예약을 받지 않더라고요. 예약은 없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신비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집트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어요. 이집트 너무 가고 싶거든요.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냥 가기가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혼자 가기가. 그래서 언젠가는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집트를 좀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있나요? 이집트 너무 가보고 싶어요. 이 목적 건물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이 그랜드 링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엑스포가 한눈에 보이고요. 진짜 목적 건물이 저 끝까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거든요. 둥글게 되어 있는 이 안에 이제 엑스포 파빌리온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건데 엄청 큽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엑스포에서 그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빌리온을 인상적으로 짓는 것 같아요. 파빌리온을 굉장히 특이하게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그 안에 컨텐츠도 중요하다. 외관만 엄청 화려하고 컨텐츠가 별로면 또 많은 사람들께 그런 입소문이 나지 않겠죠? 그리고 전철 타고 오시는 분들이 들어온 입구에서 왼쪽 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큰 호수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야간에 분수쇼가 펼쳐지는 곳인데 예약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약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예약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팁을 드리자면 여기 그랜드 링에 올라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올라올 때는 각오하셔야 돼요. 많이 걸을 거를. 물론 에스컬레이터가 있긴 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걸을 각오하고 그랜드 링은 올라오셔야 된다라는 거 팁으로 꼭 하나 드립니다. 정말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다 체험해 볼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예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루에 다 볼 수 없는 규모입니다. 파빌리온은 막 건물 자체가 흔들려요. 좀 신기하다. 기괴하면서도 신기해요. 이거는 폴란드입니다. 확실히 건물이 인상적이니까 눈길이 가죠. 여기 보이는 저 커다란 문이 있잖아요. 저 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수쇼가 펼쳐지는 건데 이 중앙에서 보려면 예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측면으로 오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막혀진 곳에서 여기는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도 서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즈니나 유니버셜의 그런 야간 공연, 불꽃놀이에 많이 감명을 받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 기대하신다면 이 야간 공연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임팩트 있는 한 방을 뭔가 줘야겠다 이런 거를 줄 아는 연출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기술들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활용하면 이게 극적일까 라는 거는 잘 모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시간이 안 되거나 혹은 뭐 다른 파빌리온이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애매하다 이러신 분들은 패스 과감히 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한국관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크게. 와, 엄청 화려하다. 그러니까 한국관입니다. 파빌리온들 중에서 예약 취소가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관이 좀 취소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인기가 좋은가 봐요. 오늘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뭔가 들어갑니다. 언어를 선택해 달래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자연. 이게 뭐야? 전혀 한국적이지 않은 이 느낌은 뭘까요? 뭐 하는 거지? 이번에는 이관인데요. 이관은 약간 곳곳에 이렇게 벽이 막 파괴돼 있고 이상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에다가 숨결을 풀어 넣으면 위에서 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추육으로 나오면 한식당하고 그다음에 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 파는지 좀 볼까요? 잡채, 순두부, 불고기, 설렁탕, 삼계탕, 제육볶음 이런 거 파네요. 한국적인 느낌의 그런 마그넷도 팔고 있어요. 한국적인 시계인가? 한국적인 부채도 있고 이렇게 파우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왜 한국관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가 그냥 이게 한국관이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왜 한국관에서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세계관 모두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수를 유도해도 아무도 박수 안 치고 호응도 안 해주고 그래서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관을 막 이렇게 더 막 얘기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뭔가 막 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럴 만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국관은 굳이 꼭 봐야 되는 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테마파크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이런 뭐 어트랙션 하나 만들고 체험 하나 만들고 하는 것들이 기획이 얼마나 많은 그런 힘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좋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고 싶은데 글쎄요. 파빌리온 예약 하나 없이 방문한 오사카 엑스포였는데 5개 파빌리온의 야간 공연까지 알차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두 즐기려면 정말 여러 번 방문해야 가능할 것 같았는데요. 만약 오사카 엑스포에 갈 예정이라면 아무쪼록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